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투자 생태계를 말 그대로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기술적 지각 변동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율실행 에이전트 경제가 가져올 새로운 블루오션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문 자료에 나오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에이전트 AI로의 전환을 그저 조금 더 똑똑해지고 빨라진 AI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마치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와 이거 엄청 빠른 팩스 기계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오판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5가지 핵심 여정입니다. 첫째, 2026년 에이전트 AI의 도래. 둘째, 무너지고 있는 UI 기반 SaaS. 셋째, 쇠퇴 위기를 맞은 5가지 산업. 넷째, 에이전트 경제의 블루오션. 마지막으로 휴먼 언더 룹 패러다임까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2026년 에이전트 AI의 도래, 그중에서도 2026년 1분기 티핑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물결에 올라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25년까지 1차 물결은 우리가 채팅창에 질문하면 AI가 답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아는 인터페이스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2026년 1분기를 기점으로 이게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는 에이전트가 알아서 판단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실행 중심의 2차 물결로 공식 진입한 겁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AI의 시대가 진짜 온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핵심 엔진은 바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 에이전트가 우리가 흔히 쓰는 화면, 즉 UI를 완전히 건너뛰고 데이터 레이어나 워크플로우에 직접 연결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규격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화면을 클릭하고 자시고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섹션, 무너지는 UI 기반 SaaS, 그리고 인터페이스 해자의 죽음입니다. 자, 그럼 이 실행의 물결이 기존에 꿀을 빨던 비즈니스 모델들을 도대체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볼까요? 지난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배했던 공식은 뻔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위에 얼마나 예쁘고 쓰기 편한 UI를 얻느냐가 승패를 갈랐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가 화면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이 바로 CRM 데이터를 읽어오고 알아서 워크플로우를 척척 실행해버린다면 그동안 공들여 깎고 다듬은 인터페이스는 하루아침에 그냥 예쁜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철엉성 걷던 UI라는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섹션, 2027년을 기점으로 구조적인 쇠퇴 위기에 직면한 5가지 산업, 이른바 일몰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왜 하필 이 5개 산업이냐는 겁니다. 고객 지원 SaaS, 사람의 추론이 빠진 레거시 RPA, 아웃소싱 영업이나 SDR, 수동 데이터 통합 컨설팅, 그리고 대시보드 구축 비즈니스까지. 이들이 왜 사라질 위기일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에이전트가 복잡한 수동 스크립트나 예쁜 화면 없이도 사실상 영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이 문제들을 직접 실행하고 해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들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암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섹션, 에이전트 경제의 블루오션, 즉 에이전트 알파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원래 거대한 파괴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늘 엄청난 창조의 기회가 생겨나게 마련이거든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3가지 강력한 블루오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안전하게 통제할 에이전트 거버넌스 인프라, 헬스케어나 금융처럼 특정 산업의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수직적 에이전트 플랫폼, 그리고 결과를 아예 책임져 버리는 아주 파격적인 오케스트레이터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셋 중에서 오케스트레이터 모델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처럼 매달 소프트웨어 사용료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델은 아예 자기네 전문 에이전트 군단을 투입해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직접 떠안습니다. 그러고는 적격 인재 채용 완료라던가 규제 심사 통과 같이 완벽하게 보장된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파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죠.
자,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휴먼 언더루 패러다임, 그리고 거대 신뢰 격차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수백, 수천 개의 자율 에이전트가 알아서 일하게 놔두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신뢰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30초 동안 혼자서 50번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사람이 일일이 화면 보고 승인 누르고 있는 휴먼 인 더 룹 방식? 이거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냥 병목 형상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코드로 명확한 정책과 경계를 설정해 두고 문제가 되는 예외 상황만 감사하는 휴먼 온 더 룹 패러다임으로 반드시 넘어가야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 에이전트가 사람의 확인도 안 받고 자율적으로 5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6억에서 7억 원짜리 벤더 계약을 알아서 체결하고 다닌다고요? 아찔하잖아요? 절대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감사 추적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정책 거버넌스 플랫폼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이 무조건 갖춰야 할 필수 인프라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분석한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실전 투자나 비즈니스에 적용할지 아주 명쾌하고 실용적인 벤처 캐피털 가이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버넌스 인프라, 수직적 플랫폼, 그리고 결과를 파는 오케스트레이터는 강력하게 매수, 바이하십시오. 클라우드 제공자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곳들은 일단 관망, 홀드하시고요. 반면에 독점적인 데이터 해자도 없이 예쁜 UI만 내세우는 순수 사스나 구형 RPA 기업들은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도, 셀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비즈니스를 향해 이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덮쳐오고 있는 이 자율실행 에이전트 시대에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건물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내력벽입니까? 아니면 유행이 지나면 언제든 뜯어고칠 수 있는 단순한 인테리어 장식에 불과합니까? 오늘 짚어드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꼭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